보이스피싱 공범 연루 사건. 통장 하나만 빌려줘. 사업자금 잠깐 돌리는 거야. 라는 친구의 말에 별 생각 없이 건넨 통장 하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말해도 경찰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나도 범죄자가 된다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공범으로 입건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기준과 방어 전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통장만 빌려줘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 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방조죄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사기죄의 기본 형량에서 방조범으로 절반이 감경되더라도 사기 방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경합하게 되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형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무겁게 됩니다. 통장 하나 빌려준 대가치고는 너무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몰랐다 라는 주장은 법정에서 과연 통할까요? 여기서 판사가 보는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넘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확실히 알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그런 데 쓰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으면서도 무시했다면 법원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합니다. 첫째, 통장을 건네준 경위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통장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의 부탁이었는지,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넘긴 경우라면 법원은 당신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30만 원, 5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법원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호의로 빌려준 것과 돈을 받고 넘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셋째, 통장을 넘긴 방식입니다. 직접 만나서 건넸는지, 택배로 보냈는지, 비밀번호까지 함께 알려줬는지, 비대면으로 통장과 비밀번호, OTP까지 넘겼다면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당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100이면 100 말하는 몰랐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지, 어떤 상황에서 통장을 건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통장을 건네준 당시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에서 당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자금 돌리는 거라며 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매우 유력한 방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중 수상한 내용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무시한 흔적이 있다면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양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합의 여부가 운명을 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의 길을 열어주는 재판부도 많습니다. 항소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을 감경시켜주는 경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법원의 양형 기준이 무겁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하나 빌려준 정도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아주 많았지만 지금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죠.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법원도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보이스피싱 통장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체 없이 저희 법무법인 동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올바른 대응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변호사 임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